라인으로 로맨스 스캔을 했어. 내가 이 사람을 막 사랑해. 엄청난 분이야. 자기 엄청 큰 사업을 한대. 날 좋아해. 그래서 막 계속 투자라고 해서 결국 2억, 3억을 날렸어. 근데 그 사람이 날 차단했어. 더 이상 연락이 안 돼. 나 이거 사귄 걸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려주세요, 변호사님. 아니 그러니까 전 이게 재산이에요. 3억이에요. 내가 문자를 하나 띄워줄 건데 이거 본 적 있어 이런 거? 제가 실제 받은 건데 20일 날 제가 한국에 갈 건데 그때 시간 되면 데리러 오셔도 될까요? 그리고 내 아이디는 라인 땡땡땡이다 이렇게 옵니다. 나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라인을 안 왔기 때문에 그냥 안 볼 것 같은데. 저도 라인이 없어요. 근데 배소속 변호사님이 대표님 저희 의뢰인 중에 중국 분이 계신데 요즘 연락이 안 됩니다. 곧 재판인데 중국에서 이제 재판 받으려고 들어오시는데 데리러 와 달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분이 왜 굳이 라인으로 해서 연락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시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받고 나니 이 문자의 정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졌고 이걸 내가 만약 실제로 라인으로 깔아서 연락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문자를 왜 조심해야 되는지를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께 꼭 말씀해 드리고 싶어서 법적인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 상담했던 내용도 똑같이 라인 아이디로 연락을 해서 2억 넘게 피해액을 당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소를 어떻게 하고 이미 2억 5천원을 지급하셨기 때문에 이 통장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당하지 않은 방어법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 로맨즈 변호사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결론은 초반부터 말씀드리지만 로맨스 스캠입니다. 로맨스를 꿈꾸면서 그 사람의 돈을 사기친다. 옛날에 로맨스 스캠의 방식은 이렇게 고도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참고로 저희 로맨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저희 로맨즈하고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로맨즈예요. 어쨌든 페이스북, 인스타 DM 같은 걸로 자기가 미군이다. 한국에 보낼 물건이 있다. 근데 그걸 도와주면 내가 큰 돈을 주겠다. 아니면 인스타 아이디를 가짜로 만들어서 부자인 척을 해서 DM을 보내서 당신과 만나겠다. 당신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뜯어내는 방식이었죠. 근데 이런 수법이 이제는 너무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요즘은 DM이 아닌 문자로 연락을 시도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몇 월 며칠에 한국에 오고 싶다. 나는 당신을 계속 찾았지만 답장이 없더라. 맞아요. 내가 언제 도착할 건데 공항을 마중 나와주면 좋겠다. 너의 아이디가 안 뜨니까 나를 라인에 추가해달라. 만약 내가 외국인 친구가 있었다면은 뭐 그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아니면 내가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 일정을 까먹었나? 하고 호기심에 아이디를 한번 추가해볼 것 같긴 해요. 이런 거에 많이 속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이 문자에는 어디에도 돈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이지가 않아요. 연락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공항에 마중 가서 안 나오면 뭐 끝나는 거지. 나오면 좋고. 그냥 요 정도까지만 딱 입구까지만 생각해요. 하지만 거기 입구에서 발을 더 디디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딱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메시지를 받아서 라인 계정까지 추가를 하면 결국 그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혹시 땡땡님이냐? 사실은 자기가 한국을 좋아하는데 한국에 친구가 없으니 친구가 되자. 이런 식으로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일상적 대화를 진짜 꾸준히 이어갑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름이나 가짜 사진 다 교환하고요. 그러다가 몇 주, 한 달 시간이 지내고 이 사기꾼이 본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부모님 병원비, 뭐 한국 오는 비용, 물품 배송 비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달라는 건데 요즘은 좀 다르다고 하네요. 투자를 권유하거나 부업을 권유하면서 링크를 주고 안내하는 대로 해라. 뭐 이렇게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요 피해자는 나이대가 중년이라고 한대요. 이런 쪽으로 정보가 많이 둔하신 중년분들은 외롭기도 하고 해서 금방 토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의뢰인들을 보면 실제로 투자를 권유합니다. 어떤 뭐 사업이나 근데 진짜 그 홈페이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들어가면 그 홈페이지가 있고 어떤 운영하는 게 있고 내가 이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 따라서 투자를 좀 해달라. 그럼 수익률 얼마 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밑바탕은 로맨스 스캠이죠. 당신과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 이 사업이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투자를 좀 해달라. 저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쉽게 속을까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분들은 밑바탕에는 이 여자분, 이 남자분과 잘 되고 싶은 마음으로 조금 이상한 의심도 자기가 삭제하고 계속 어떤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서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해주고 관심을 가지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신종 로맨스 스캠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 로맨스 스캠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달 이상 정말로 로맨스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한테 기대감을 이만큼 부풀어 오르게 해가지고 사람을 꼬시는 거죠. 그럼 그 상황이 되면 계좌번호가 됐건 뭐가 됐건 다 주게 됩니다. 뭐 보러 온다는데 뭐 푹 빠지는 거지 뭐. 맞아. 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하겠죠. 내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거는 그냥 약간 옛날 군인 가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해외여행 가려면 연대 보증인 같은 걸 걸고 갔었어야 돼요. 옛날에는. 근데 이런 것처럼 내 계좌번호가 있어야 이 사람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좌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이 문제죠.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무심코 계좌번호를 알려줬다가는 그 통장이 그 순간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한순간에 여러분의 금융거래가 전부 막혀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정말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신의 수익이다. 내가 너한테 나눠주고 싶다. 근데 너가 나눠주려면 무슨 미션을 해줘야 된다. 수수료가 10만 달러가 남았다. 근데 이걸 빼기 위해서는 10,000달러가 필요하다. 너가 10,000달러만 이체하면 5만 달러를 주겠다. 넌 4만 달러 수익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구미를 당기는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차분히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10만 달러를 인출할 때 10,000달러가 모자라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외국 사람한테 요구하겠습니까? 이게 진짜 1억, 2억, 3억까지 됩니다. 순식간에 이게 수억 되는 거예요, 피해금이. 도박 중독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판에다가 돈 다 쏟아붓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돈이 계속 입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조금만 더 입금하면 1억을 받을 수가 있어.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끝난 거예요. 왜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의 연락을 끊어버리면 내가 들어간 1억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망하는 거죠. 내가 전 재산 1억이 다 들어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쨌든 끝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에 아버지 돈, 카드로, 제2금융권 모든 돈 다 땡기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한번 달리는 폭주기관차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제 피해자 돈은요, 고스란히 공중으로 이제 떠버린 거예요. 한번 당하면 법인도 못 잡고 피해복도 어려워요. 이거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담하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 그분에 대한 개인정보가 뭐가 있냐? 그랬더니 카톡, 라인, 텔레 빼고 없어요. 계좌번호? 대포입니다, 대포. 걔 계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이름, 사는 곳, 거주지, 핸드폰 번호 아무것도 몰라요. 다행히 이름은 가명이고 주소도 막연히 압니다. 사진도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진 번호 다른 사람이야. 그 사람 아니야 이거. 그 사진을 구글의 AI로 사진 찾기 하전 몇천 장이 나와요.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고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피해 회복은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라인으로 로맨스 스캔을 했어. 내가 이 사람을 막 사랑해. 엄청난 분이야. 자기 엄청 큰 사업을 한대. 날 좋아해. 그래서 막 계속 투자라고 해서 결국 2억, 3억을 날렸어. 근데 그 사람이 날 차단했어. 더 이상 연락이 안 돼. 나 이거 사귄 걸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려주세요, 변호사님. 아니 그러니까 전 이게 재산이에요. 3억이에요. 심지어 저기 상담 와가지고도 아직도 상담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의심이 이상한 사람 가고 지금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고 사귄 걸 알아차렸다면 늦었지만 그때부터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런 류의 범죄는요, 가해자 특정도 어렵고 수사에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일단 사기 당하면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고소장 넣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솔직히 이런 사기로 금전피해 있고 그러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봐야 합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게 뭐 이런 가해자들의 뭐 하책이라든지 이런 사람 잡히면 좋겠지만 정말 이런 경우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알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포통장 계좌. 그럼 대포통장 계좌 주는 뭡니까? 이거 그냥 알바 같은 데서 계좌 빌려주면, 아니면 노숙자분들 계좌 파주면 개당 5만 원. 그분들 나중에 경찰에 소환하면 뭐합니까? 그분들이 돈이 있으면 그분들 공동정범으로 해서 처벌할 수 있지만 처벌할 때 합의금을 그분들 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실수를 하고 있는 게 경찰에 사건을 접수해도 그 사기꾼을 고소하지 통장의 명의인을 고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통장 주인을 빼고 고소해버리면 처벌도 못 받고 그 사람들도 손해배상 청구할 방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는 확실한 정보는 통장주밖에 없어요. 통장주. 물론 그 통장주가 뭐 노숙자면 어쩔 수가 없겠죠.
하지만 통장을 대여하는 사람들이 공동정범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안 받으려면 합의금을 줄 수도 있거든요. 통장 주는 무조건 한국인일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이 되고 신원이 무조건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통장 명의자를 무조건 함께 고소해야 됩니다.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은 만약 내가 사기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면은 절대 대화방 나가지 말고 그 기록을 모두 남겨놓아야 돼요. 그리고 사기꾼이 알려준 사이트 역시 뭐 메인 페이지나 어떤 내용이 있는지 등 꼭꼭꼭 캡처해 놔야 되고요. 간혹 이런 사기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카페 글을 보면 일단 지급정지부터 신청해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믿고 무턱대고 또 지급정지했다가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지급정지를 하기 위해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전기통신으로 사기를 당한 경우여야 되거든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사기를 피해를 입었다면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 아주 로맨스 스킨 같은 경우는 지급정지가 불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심지어 경찰서 갔다가 경찰이 그냥 가라고 해서 다시 온 사람들도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그리고 피해자 단체 카페라고 하는데 여기도 사기꾼들이 잠입해가지고 일부러 허위 정보를 흘려 교란시킬 수도 있어요. 거기 있는 거 다 믿으지 말고 참고만 하시고, 법적으로 사기 피해를 하는데 가장 도움되는 방법은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또 조력을 받는 거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하려면 고소장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고소장에서 이 지급정지나 이런 부분들이 경찰이 이제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급정지를 해버릴 수가 없고, 경찰이 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당연히 민간원이나 이런 데다 청구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한테 먼저 상담을 받고 즉각적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송인 서장훈 씨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한 번 했어요. 외국 미녀가 느닷없이 전 세계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당신을 선택했어. 일반적으로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그런 확률이 없어. 근데 거기에 전 재산을 탕진했어? 진짜 뼈 때리는 말들을 하거든요. 라인 문자로 사기가 발생한 경우에 이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형사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충분히 조력을 받아서 피해에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로맨지의 신혁권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였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